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12.3 계엄 사태 일어난 지 이제 일주일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상황이 잘 정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원했던 또 할게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탄핵 안 되고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게 질서가 있는 건지, 헌법상에 예정하고 있는 가장 법적으로 맞는 방법이 탄핵이 아닌지 계속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14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탄핵이 있는데요. 어떤 결과가 될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바쁜 아침 꼭 알아야 될 뉴스 엄선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전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자, 공수처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신청 법무부가 받아들였는데, 야, 이게 처음 아닌가요? 현직 대통령 출국 금지. 밖으로 먼저 못 나가네요. 네, 맞습니다. 공수처와 검찰 특별수사본부 등이 네. 윤 대통령의 출국 금지를 요청했는데 법무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윤 대통령은 어제 오후 3시 35분쯤을 기점으로 출국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가 외교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도주나 수사 회피 우려 때문에 해외에 나갈 수 없게 된 건데요. 사실상 직무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출국 금지 된 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나왔었지만 이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는데요. 예. 윤 대통령의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은 데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뇌란죄와 직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출국 금지 조치 윤석열 대통령 수사하고 직결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구속의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특히 공수처장도 구속 가능성을 암시했어요. 네, 오동훈 공수처장은 내란죄 수괴와 내란죄 중요 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이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 공수처 수사 인력이 모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즉 내란죄 주요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건데요. 해당 발언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구속 가능성까지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는 김건희 여사의 출국 금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네. 이번 출국 금지 조치는 내란죄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향한 직접 수사의 신호탄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좀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재까지 대통령실은 이 출국 금지 조치와 또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수사 관련해서 레이스가 붙은 느낌입니다. 네. 경찰, 검찰, 공수처까지 이 상당히 달리고 있는데 출금도 내려져 있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부분 언제쯤 수사라는 게 압수수색도 필요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소환해서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뇌란 수계이기 때문에 체포, 구속 이것까지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비상계엄 사건을 좀 보면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요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어젯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요.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게서 포고령을 직접 썼고 윤 대통령과도 포고령 내용을 상의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오늘자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또 경찰 특별수사단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를 검토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조사 이후에 군 간부들의 줄소환도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김 전 장관을 비롯해서 이 하급자들끼리 광범위하게 수사를 한 뒤에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를 하거나 혹은 곧바로 윤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향, 이 두 가지로 방향을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비상계엄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미 조사가 이뤄졌고 네. 수사기관별로 수사 경쟁이 좀 붙은 상황인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머지 않았다는 게 중론입니다. 다만 이 또 과열되는 수사기관의 경쟁에 좀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네. 서로 협조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서로를 못 믿고 또 자료 확보를 위해 선수 치려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수사기관이 본인들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제각각인데 검찰은 군검찰과 합동수사체제를 구축해서 군인 수사가 가능하고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 결과에 따라서 내란죄는 본인들 소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공수처는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하면 다른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라는 이 공수처법을 바탕으로 이제 자신들의 자신들의 소관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검찰 못 믿겠다 이런 분들도 많고요. 경찰도 뭐, 자, 공수처.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증거 확보 같아요. 압수수색. 대통령실 관저나 압수수색하는 부분, 또 결국 대통령 조사하는 부분, 체포, 구속, 또 경호실하고 충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자, 비상계엄 선포되는 날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지금 707 특임단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대보다 더 강력한 부대가 국회로 이동할 수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대통령이 직접 선관위에 전화해가지고 출동하라 이런 또 폭로가 나왔습니다. 네, 어제자 SBS 단독 보도에 네. 따르면 한 방첩사 고위 지휘관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지시로 말하는 거다라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가라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또 구체적 지시도 이어졌다면서 선관위 전산센터 출입을 통제할 것과 상황 변화에 따라 선관위 서버를 포렌식할 수 있으니 포렌식 장비를 챙겨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 필요성 판단을 위해서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방첩사 고위 지휘관의 입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선관위에 방첩사 병력을 투입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게 어제로 확인이 된 겁니다. 네. 이로써 계엄군의 선관위 진입 사태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는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선관위에 더 강력한 부대가 투입되고 또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 이 부분인데, 자, 선관위에 CCTV가 지금 확보됐습니다. 자, 관련자들 조사 지금 하는 겁니까? 네, 12.3 계엄 사태 때 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은 국회보다 앞서서 이 300여 명이 선관위에 진입을 했었는데요. 아하. 이와 관련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어서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선관위 측으로부터 이 CCTV를 제출받아서 현재 분석 중이고요. 또한 선관위 관계자 4명과 군 관계자 8명 등 참고인 12명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로써 계엄군이 선관위에 투입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계엄 선언 5분 만에 지금 말씀처럼 계엄군이 선관위에 도착을 했는데, 근데 계엄 선언 전부터 정보사 병력들이 선관위에 배치되는 이동하는 정황이 그게 또 포착이 됐다면서요. 네,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네. 국방부 직할부대인 정보사 병력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25분 전부터 선관위를 향해서 이동하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언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9분쯤 이뤄졌는데요. 정보사 병력은 당일 오후 10시 4분 이전에 부대를 출발을 해서 선관위 과천청사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로써 이번 12.3 계엄 선언은 즉흥적이고 갑작스러웠던 게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모의하고 계획되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대목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많은 국가기관 중에 선관위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현 정권이 선거가 공정하지 못하게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는 점 역시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특히나 CCTV 보면 저 장면인데요. 소속 대령, 군정보사 대령입니다. 직접 출동해서 확인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 특히나 사전투표, 또 명부 관리하는 서버를 집중적으로 봤다라고 하는데,
야, 선거 조작 음모. 이게 유튜버 일부 극우 이상한 유튜버들이 계속 하는 것들인데 이걸 정말 믿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 선포 5분 만에 계엄군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선관위 네. 과천청사였습니다. 군 정보사 소속의 대령 계급 군인들이 서버실에 들어갔었는데요. CCTV 화면에 보면 이들은 사전투표 명단을 관리하는 서버를 촬영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계엄군이 서버실을 장악한 뒤 1시간도 안 돼서 경찰도 선관위에 도착을 경찰도 하는데요. 왔습니다. 네, 경찰 4명은 방탄 헬멧과 방탄복을 착용하고 K1 소총도 든 상태였습니다. 네. 다른 한 손에는 실탄 300발이 든 탄약통까지 든 상태였는데요. 무장한 경찰들은 선관위 출입문을 지키면서 선관위 직원들을 제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국회보다 많은 군경을 신속하게 선관위에 투입한 데에는 이 사전투표 조작에 대한 대통령의 잘못된 믿음이 있었다는 주장이 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노컷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특수부는 계엄군에 점령됐던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해당 조사를 통해서 선관위 청사와 연수원 등 이 계엄 당시 통제 상황과 피해 내용 등을 확인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이유로 선관위까지 간 거고 무슨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제대로 좀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계엄군이 선관위까지 투입된 게 정말 아찔한 상황인데 방첩사 얘기 좀 해보면 방첩사에 법무관들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이걸 반대를 함으로써 상황을 막았다고 하던데 사실은 제가 계속 의문을 가졌던 게 포고령도 법무관들이 다 사실 봐야 되거든요. 너무나 형편없었습니다. 그래 알고 보니까 5.18 때 쓰던 걸 그대로 썼던 거예요. 처단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거든요. 법적 용어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부대마다 법무관들이 배치돼 있고 그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장교들이 이걸 하라고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오늘 보도에 따르면 방첩사에 있던 법무관 7명 이것을 막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오늘자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방첩사 법무관 7명은 절규하면서 이 계엄의 부당성을 외쳤습니다. 네. 선관위에 계엄군이 진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결사 반대한 건데요. 그 결과 현장 지휘관은 병력 진입을 늦추면서 시간을 끌었고 또 선거를 책임지는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지켜낼 수 그렇군요. 있었습니다. 당시 정성수 1차장은 7명의 법무관에게 이 방첩사 요원의 선관위 진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법무관들은 일제히 안 된다라고 입을 모았고 그 말을 들은 정 처장은 중단시켜야겠네라는 말과 함께 현장으로 이동 중인 부대원들에게 원거리에서 대기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아무런 검토 절차 없이 포고령을 그대로 발표한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인데요. 그렇죠. 네, 방첩사 관계자는 기본적인 절차도 모르는 군 수뇌부의 지시 때문에 그 책임은 후배 장교들이 지고 있다면서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포고령 관련해서 저도 뭐 법무관을 오래 하다 보니까 후배들한테 이거 누가 작성을 했을까 물어보니까 작성한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지들끼리 들고 가서 쓰고 이렇게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엉성했던 거고 방첩사 같은 경우는 이 법무장교, 이 법무관들이 그런 출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막게 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 말한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 후에 선관위에 간 부대가 방첩사인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방첩사가 부정선거를 수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이미 개정을 했더라고요. 네, 이 또한 굉장히 치밀한 거네요. 걸로 보이는데요. 주간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방첩사령부를 비공개로 방문을 했습니다. 네. 이후 약 한 달 만에 방첩사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 대통령령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선관위에 가장 많은 인원을 방첩사에서 투입을 한 겁니다. 투입한 병력들은 부정선거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개정령에 따른 행동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즉 대통령이 취임 1년 차 때부터 이 부정선거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심이 더 짙어지는데요. 윤 대통령이 방첩사를 방문하기 전에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를 방문해서 또 이 충암고 출신 장교들과 함께 예. 식사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부승찬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해당 개정령에서 방첩사의 지원 업무에 대테러, 대간첩 작전 지원 조항을 신설을 했는데요. 네. 또 방첩사의 주요 직무 중 군 보안 업무에 사이버 등에 대한 업무를 새롭게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가 뭐 누락된 직무의 수행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다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지금 보면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방첩사의 이 국가 사이버 보안과 네. 관련한 일상적인 활동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나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 등에 포함되어 있는 관련 개념 정의나 세부 내용들로 이미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령에는 현행 방첩사령보다 포괄적인 이 사이버라는 개념이 담겨 있는데요. 국방부는 이 조항이 누락된 직무의 수행 근거를 명문화한 거다 이렇게 밝혔지만 이 개정령에 따라서 방첩사는 사이버 테러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작전을 수사 및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부정선거를 위해서 이 디도스 공격이나 해킹 공격이 있었다든지라고 한다면 이 사이버 테러라고 규정을 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마련이 된 건데요. 네. 이 외에도 이 개정령은 방첩사의 사령관과 부대장이 직무상 거의 대부분의 군 정보를 관장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장시켰고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이 군무원의 정원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해서 과거 국군 기무사령부 출신의 군인들을 대거 복귀시키게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점점점 드러나고 있는데 개헌 문건도 이미 작성을 해서 실행을 하려고 했고요. 오늘 이런 법률도 일단 개정을 하려고 했고 사실 이 계엄 사태, 내란 사태가 터졌을 때 처음에는 아주 어설프게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꼼꼼하고 치밀하게 좀 더 드러나겠지만 준비했던 정황이 보이고 다만 우리 국민들의 시민의식 또 그리고 참여했던 그 부대원들, 군인들의 또 그 제복 입은 민주 시민의 의식 그런 것 때문에 내란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어떻게 이런 내란을 하려고 했고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수사기관은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현주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의사당 1번 출구로 돌아오겠습니다. 혼돈의 증시, 계속되는 불확실성, 수렁에 빠져버린 국내 증시, 무너진 계좌를 재건해줄 2명의 스페셜리스트, 트럼프 2.0 시대 투자 전략은 12월 7일 1시 유성치 운용형, 12월 14일 1시 금산 전문가, 썸상 구독자는 강연회가 무료? 토마토 증권톡 유튜브에서 멤버십 가입하고 전화주세요. 12월 7일과 14일 오후 1시 2025년 증시 대전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의사당 1번 출구 오늘도 황희두 이사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비상계엄 사태. 경찰, 검찰, 공수처 경쟁에서 뭔가 레이스를 벌리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변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은 출국 금지는 됐습니다. 강제 수사 부분이거든요. 압수수색하고 체포, 구금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수사기관이 지금이라도 이렇게 경쟁적으로 열심히 네. 나서는 걸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참 아쉬운 점은 진작에 정권 초기부터 이렇게 강력한 수사 의지를 가졌더라면은 이 상황까지 왔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네. 무엇보다도 현직 대통령의 지금 내란 범죄, 그러니까 윤석열은 내란 범죄 수괴로 우리가 명명할 수 있겠는데 이 내란 수괴가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수사기관이 직접 나서서 긴급 체포 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인신구속을 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살짝은 좀 의구심이 남아 있어서 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아마 탄핵소추 의결이 만약에 가결이 되면 저는 즉각적으로 아마 수사기관이 인신구속 윤석열 내란 수괴의 그 인신구속을 위해서 돌입할 것이다 절차에 나설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체포나 구속이 되면 그 영장이 되거나 그 집행을 하러 간다면 경호실하고 충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탄핵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지금 시간만 끌면서 이게 참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국민들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결국에는 그 윤석열, 그 내란 수괴라 불리는 윤석열과 그 주변의 잔당들, 공범들이죠. 그것들은 지금 이제 그 여태까지의 그 시간 동안 네. 국민들은 이제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보고 있는데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또 꼼수를 쓸까. 그러니까 결국엔 사람들한테 비춰졌을 때 마치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뒤에서 어떤 모종의 거래를 하는 게 아니냐. 지금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또 김용현 씨가 새벽에 갑자기 검찰에 가가지고 또 그래요. 예, 뭐 이따 쭉 더 얘기하겠지만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미 대다수 시민들의 그 검찰에 대한 불신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검수를 쓰더라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시간만 질질 끄는 것뿐이고 국가에 대한 피해만 더 커지는 거죠. 이거 사실은 실시간으로 다 봤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중간에 있던 뭐 지휘관이나 사람들이 다 진술을 다 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있는 것만 해도 내란죄가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 사실 구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탄핵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자리에 있는 거고 앞으로 만약에 어떤 잘못된 상황이 생기면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저를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네. 지난 토요일에 국민의힘에게 이건 책임론을 그러니까요.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생각이 말씀이에요, 제가 들고요. 하는 게. 이게 뭐 국민의힘 나쁘다 잘못했다 이 정도를 넘어서서 지금도 내란 상태가 진행 중이고 그쵸.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 그리고 모든 위험천만한 일들에 대해서 이거 국민의힘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라고 안심할 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오고 또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고 계시면서 맞습니다. 또 국가 신인도라든지 이게 경제와 외교와 여러 가지 국가적인 전체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나도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10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표결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 김건희에 대해서는 특검법을 부결시키는 사실상 권력의 하수인들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들에 대해서는 이제 내란 범죄의 부역자 내지는 동조자로 명명하고 네. 이런 국가 반역과 국가 역적들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 못하게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저는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까지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좀 있다. 기억을 해야 돼요. 저 그렇게 1년 봅니다. 지나면 자꾸 까먹는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네. 아주 국민을 개돼지 취급을 아, 하더라고요. 1년 지나면 까먹는다잖아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만 보고 있는 거죠. 뭐냐면 네. 그 서문시장에 네. 그러니까 그 윤석열 본진이니까 찾아봤어요. 네. 어떤가. 네. 근데 기사가 또 나와 있더라고요. 윤석열 사진 내렸다. 그래서 오 윤석열 사진 서문시장도 내렸나 하고 네. 봤는데 더 보니까 네. 그 밥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윤석열 사진 걸려 있는 거 보고 욕을 하니까 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식사하는데 네. 윤석열 욕하는 게 내가 너무 마음 아파서 내 집에 사인하고 사진은 보관해놨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그런 메시지를 내는 건 상황인데 이거는 뭐 솔직히 말해서 아까도 말씀 쭉 저희가 했지만 상식적인 뭐 비판 뭐 이런 뭐 다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네. 저건 내란 수개국 공범들 빨리 하루빨리 체포를 해야 된다. 왜냐면 뭐 윤상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 저것도 이제 정치인이라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크게 두 가지 얘기를 최근에 했잖아요. 하나는 이제 그 방금 말씀 주셨던 1년 그 개돼지론 네. 그거 하나랑 두 번째가 윤석열 사실상 국정 운영하고 있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뭐 국정원 1차장이라든지 뭐 이상민 그 사임 받아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결국에는 인사권을 왜 지금 계속 쓰고 있냐? 지금 한동훈, 한덕수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이따 얘기하겠지만 네. 이 사람들도 결국 쇼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윤석열이 실제로 국정 운영 다 하고 있고 다 군 하고 통수권자가 있어요. 윤석열이고 예. 이게 어떻게 우리가 두 발 뻗고 자냐? 그러니까요. 서문시장 얘기했는데 제가 또 대구 아니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사진을 이렇게 치웠다. 그리고 얘기까지. 저는 네. 요것도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이 부역자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데요. 네. 특히나 그 한동훈 대표에게 있으면 묻고 싶은데 보통 내란죄라 그러면 범죄 중에 범죄 아닙니까? 그렇죠. 법정 최고형이 최고입니다. 사형과 네.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그리고 반란죄는 수괴에 대해서는 사형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범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자를 대통령절이 1분 1초라도 놓아둘 수 있는 그 침착함, 그 인내심이 저는 좀 의아한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 집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칼 들고 네. 위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도한테 질서 있게 퇴각하라고 하면 강도가 질서 있게 나갑니까? 아니 하물며 강도죄도 그럴지고 아니 당연히 경찰 불러가지고 테이저건을 쏘든지 뭘 하든지 강도를 제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건 강도보다 더 심각한 내란 범죄, 내란 수괴를 대통령직에 놔두고 군을 이동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시켜준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너무나도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전 이런 자들에게 정치를 맡길 수 있겠느냐. 저는 이성 상식이 아니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저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심하죠. 그래서 네. 제가 소속돼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이거 윤석열 이거 탄핵 외에 집권 여당에게 맡길 수 없다라고 이미 성명 다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이 부역자들은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을 다 적으로 좀 돌렸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응분의 책임을 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그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경찰, 검찰, 공수처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뭔가 지금 명운을 걸고 달려들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어요. 혼란스러운 거 아니냐. 막 그 자료들이 막 혼돈되고 특히 검찰은 믿습니까? 검찰 하는 게 제대로 이제껏 김건희한테 휴대폰 뺏기고 그런 수사를 했던 조직이 검찰입니다. 그런 검찰이 제대로 할 수 있냐? 이상민도 데리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 입장에서도 이제 머리를 빠르게 돌릴 수밖에 네. 없는 게 안 그러면 이제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거의 유력하게 다음 대통령이 될 거라 보이는 상황이니까 네. 그것만큼은 막아야 된다. 왜냐면은 자기네들 집단 자체가 해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했던 짓이 있잖아요. 네, 검찰이. 자기네들이 했던 짓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또 온갖 그 상상도 못할 짓들을 저들은 꾸밀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그 실제로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박세연 그 특수본 그 본부장이 뭐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가 지금 또 드러나는 상황 아닙니까? 장인들이 뭐 친구다. 아버지하고 장인이 네, 친구다. 그 뭐. 박세연 부친과 한동훈 장인 진영구 씨와 네. 또 그 예전에 그 대검에서 함께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뭐 그 당사자 각각도 현대고와 서울대 그 네. 2년 선후배 관계다.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결국엔 이제 이것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거 가만히 냅둘 수가 없다. 지금 결국에 한동훈이라는 사람도 마지막까지 그 내란 수괴범에 동조를 하는 판단을 했는데 그 관계가 있는 그 검찰 어떻게 믿겠냐. 네. 여태까지 검찰이 보여준 것도 있고 실제로 지금 그 박세현이라는 사람과의 관계도 있고 이건 뭐로 보더라도 검찰 특수본부의 속보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지금 경쟁하게 수사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근데 저는 다른 방법을 좀 해야 되나요? 그 검찰 수뇌부들이 예. 참 어리석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게 이게 지금 법률상 본인들한테 수사권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검사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좀 말 좀 해주고 싶어요. 법을 지키세요. 왜 검사가 법을 자꾸 어깁니까? 그러면서 무슨 법을 공권력을 동원해서 정의를 세운다라는 헛소리를 하는 것인지 본인이 법을 안 지키면서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지금 이 법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의해 가지고 경찰에게 내란죄 수사 권한이 가 있거든요. 네. 그럼 경찰이 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수처가 판단해서 뭐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손을 떼야 되는데 어디 이 검찰 정권을 만든 그 본진 세력이 네. 내란까지도 본인들이 한번 좀 해보겠다? 아, 진작에 수사할 때는 안 하더만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본인들이 정리하면서 마치 정의로운 듯이 마지막에 마침표 찍으러 들어오는 게 참 가증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무엇보다 전 수사권의 경쟁이라고 보는 것이 전 그렇게 나쁘게 보이진 않습니다. 공수처나 경찰이 뭐 경쟁은 때로 하면서 또 때로는 협력하고 뭔가 수사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네. 전 그런 협력 사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국회가 좀 빠르게 저는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결국에는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특검에다 합류를 해서 거기선 어차피 검경 뭐 다 소환을 받아가지고 협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원팀으로 할 거거든요. 네. 저는 그 미리 전 사전에 정치 작업을 좀 해놓을 필요는 있다. 이거 생각이 지금 듭니다. 특검법 아마 올라가겠죠. 이제 곧 올라갈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법까지 재차 발의가 되고 뭐 탄핵 등등 다 올라갈 것 같은데 특히 법무부 장관 탄핵도 있고 특검법으로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할까요? 지금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는데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네. 행안부 장관
면직도 제가 해버리고 이거 임무 수행하는지 안 하는지 또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까? 근데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윤상현도 네. 그러니까 사실상 혼자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상황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다 얘기를 한 상황에서 네. 윤석열의 뜻을 보여준 거거든요. 자기 지지층들한테 뭐 그 겨냥해서 얘기를 한 거라 보이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설마 이건 못하겠지 했던 사태가 바로 비상계엄입니다. 그렇죠. 그것까지 했던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명태균이 얘기했듯이 뭐 5살짜리가 권총 들고 있다. 네. 이제는 탱크까지 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술에 취한 5살짜리라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너무 많이 벌였기 때문에 뭐 그 상상 이상의 것들은 앞으로 계속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실제로 뭐 2차 계엄 우려도 많이 뭐 김이 빠졌다 뭐 얘기들은 나오고 있지만 왜 국민들이 지금 국회에 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가 평소엔 생각도 못했던 짓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저 인간이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이거는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저는 뭐든지 다 할 거라고 보고요. 이건 그러니까 전쟁입니다, 이제. 전쟁이다. 전쟁이기 때문에 이거 저기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죽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동훈 대표하고 한덕수 총리는 자기들 둘이서 국정 공백 없이 무슨 협력해서 처리해 갔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걸 처음 보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뭐길래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주가 조작 범죄도 그 범죄도 나쁘지만 네. 주가 조작을 덮어준 검찰이 더 나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비난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지금 이 내란 상황도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 반란 수계도 문제지만 그걸 괜찮다라고 덮어주는 이 국민의힘이 더 큰 문제거든요. 예. 이자들이 정신만 똑바로 차려가지고 탄핵 표결하고 국가 정상화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인데 본인들 책임을 안 해버리니까 지금 이 상황 이 지경까지 된 거 아닙니까? 게다가 한동훈이라는 자는 이 상황을 틈타가지고 남은 잔존 권력을 본인이 다 회수해오겠다라는 아주 기똥찬 그 발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한동훈이라는 자를 바라볼 때 같은 검찰 출신이고 참 검찰 출신인데 바로 잡아야 될 내란에 대해서 바로 잡지 않고 그 남아있는 아주 오염된 그 권력을 가져다가 마지막까지 누려보겠다라는 그 파렴치하고 모렴치한 작태에 대해서 저 국민들은 정말 한동훈 대표에 대해 가지고는요 윤석열을 내란 수괴로 우리가 명명하는 만큼 네. 내란죄로 저는 다스려야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 대표 속내는 뭡니까? 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왔다 갔다가 뭐 한 7, 7번, 8번이나 입장을 번복시키더만 결국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하더만 갑자기 한덕수 총리가 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정권을 잡는다는 듯이 말도 하고 뭘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은? 일단 본인이 또 얽힌 문제들이 사실 많았잖아요. 뭐 네. 그 딸 문제도 있고 그 처가 쪽 문제도 있고 네. 안 그래도 지금 리스크가 터져서 목이 날아가기 직전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진작부터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지지 기반을 새롭게 마련했다면 모르겠지만 네. 그것도 안 된 상태고 여기서 이제 쭉 가려고 하니까 사실 깡도 없고 네. 또 배지를 단 사람들 중에서도 막상 이렇게 편드는 사람도 딱히 없어 보이고 막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안에서 또 거기 모종의 거래를 한 게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뭐 협박을 당했든 아니면 또 어떤 사탕을 흔들어서 그거에 또 따라가든 왜냐면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 그 6개월 네. 맨날 저기서 얘기하는 633 그 6개월만 어떻게 네가 시간을 벌어라. 그럼 내가 네 건드리지 않겠다. 이랬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상상을 해봤을 때. 예. 그러니까 나와가지고도 6개월 얘기하고 무슨 뭐 질서 있는 퇴진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결국 저들 입장에서 목표는 딱 하나라 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되는 것만 막자. 그래야 우리가 산다. 뭐 그 몇몇 그 꼬리 잘라가지고 죽든 말든 일단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려면 이재명 대통령 막아야 된다. 이거 하나만 놓고 모든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 봅니다. 아, 지금 내란이 일어났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것도 아직 아니고 될지 안 될지 알 수도 없는 거고 이 사람들은 무슨 그 당리당략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순리대로 하고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는 모자란 탐욕자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매우 모자라 모자란 보이는데 탐욕자.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거 두 개만 다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매우 참 인생 자체가 참 어렵게 산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제 국민적 저항으로 아마 한동훈 대표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발붙이고 살기 전 매우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란 네. 범죄에 동조까지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막아야 되니까 우리가 내란까지 용인을 하자. 그 성립이 됩니까? 아니요.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될지 안 아니 될지 이재명 모르고.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것도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하고요. 그러니까 국민 예. 주권에 따라서 국민들이 선택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왜 국민들이 선택하는 것을 왜 국민의힘이 방해를 하죠? 그러니까 국민 주권주의를 내란으로 강탈하고 한동훈이 헌법에 근거도 없는 한덕수 한동훈 체제로 또 강탈하고 이제는 차기 대통령 차기 권력 선택권까지도 본인들이 강탈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든
되든 안 되든 그건 그 다음에 국민들의 선택의 영역을 가지고 먼저 끌어와가지고 이재명 대표 되니까 우린 내란도 옹호해야 돼. 그런 거는 없어요, 전 세계에. 그래서 네. 아마 전 세계가 비웃을 것이다. 저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아마 그런 주장은 전 일부라고 보고요.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정말 거부하고 싶은 남은 의원들이라도 전 이번 토요일에 반드시 전 탄핵에 찬성표 던져야 된다. 안 그러면 그자들도 저는 내란 반란, 저는 동조 세력으로 이제 국민들이 아예 규정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퇴진 방향으로 한 4가지 정도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무슨 하야 부분도 있을 거고 탄핵도 있을 거고 구속도 직무정지 책임 총리 등등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법적으로는 뭐 구속 또 정치적으로는 탄핵 뭐 그게 사실은 좀 맞아 보이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우선순위를 따질 상황은 아니라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목표는 저 윤석열이라는 미치광이를 하루빨리 잡아 넣는 거. 이게 네. 또 중요하고 탄핵은 탄핵대로 또 가야 되기 때문에 뭐가 우선이다 아니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결국에는 지금 미국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그 한덕수 그 두 사람 한동훈 한덕수가 나와가지고 누가 준 적도 없는 그런 권한 가지고 자기들끼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깡패짓을 벌이고 있는 건데 네. 국민 주권의 그 논리로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미국조차도 계엄 때렸을 때 원래 이제 그게 내정 간섭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이런 외교적 관례상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 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미국에서 계속 우려의 목소리 내고 있고요. 이번에 그 두 한덕수 한동훈 이 둘의 사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니들한테 그런 권한이 법적 권한이 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다고 보도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소에 맨날 한미동맹 얘기하면서 무슨 뭐 민주진영 갖다가 맨날 이상한 소리를 막 써가면서 극단적이라 몰아가더니 정작 본인들은 지금 뭡니까? 이거 외교도 다 망치고 있고요. 미국 말도 안 들어요. 말도 안 듣고요. 네. 거기도 얘기 안 했다는 거니까. 왜냐면 얘기를 했으면 당연히 하지 말라 그랬을 테니까 자기들 독단적으로 일은 저질러 놓고 수습은 안 되니까 그냥 아예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건데 결국에 이번 주 토요일이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네. 빠르면 이번 주 안에도 끝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지만 뭐 당연히 이건 뭐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저 앞에 우리 사진 저거 좀 놀랍더라고요. 당사에서 투한이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인데 명패 다 빼놨고 뒤에 하얗게 해놓고 그 폰보드조차도 못 붙이더라고요. 뭐예요, 저게? 원래는 뭐 저걸 다시 뛰는 대한민국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다 그것도 뺐잖아요. 못 붙이더라고요. 저 봐요. 쪽팔릴 짓을 왜 합니까? 하얗게 저래 해가지고 뭡니까 저 사람들. 더더군다나 한덕수 총리는 지금 공범 같거든요. 국무회의 본인 참석했을 거 아닙니까? 책임자죠. 거기서 엄청난 말 못했던 책임자입니다. 국무위원들도 저는 부작위 말 못한 것도 범죄다 이렇게 보는데 저 사람이 저기 가서 무슨 자기가 저 협력해서 정권을 받는다 이양을 받는다 이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헌법재판소가 하는 탄핵과 그리고 수사기관이 하는 이제 윤석열 체포 구속 내지 형사 절차의 진행이요 뭐 중첩되거나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네. 하나는 징계재판이고 하나는 형사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저는 속도를 이제 각각 낼 거라고 보는데 어차피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내란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럼 이 내란을 종식하려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거나 아니면 체포 구속을 해서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책임감을 가지고 저는 흑묘백묘론처럼 아하. 뭐가 됐든지 간에 빠르게 직무만 일단 정지시키면 된다. 근데 그렇죠. 저런 식의 한덕수, 한동훈의 아주 그 비헌법적이고 반헌법적인 저런 식의 권력 탈취 행위는 제2, 제3의 내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민주당은 일반 특검 얘기도 있고요, 상설 특검도 있고 국정조사. 그래서 세 가지를 좀 다 같이 운영시키겠다. 그래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라고 하는데 황 이사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네. 저들이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취지로 보이고요. 실제로 검찰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게 단순히 무슨 정치적인 논리로 뭐 검찰 욕하자 이게 아니라 네. 실제로 홍장원이라는 사람도 이번에 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 왜냐하면 윤석열의 최측근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엄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 오히려 그 서민 민생대책위원회 거기 민생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거기도 사실 말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7일날 고발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하루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건이 배당되고 소환 날짜까지 지금 막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에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
그 홍장원이라는 사람을 저렇게 내란에도 해당되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별건으로 잡아 넣어서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또 거기다가도 협박을 하든 뭘 하든 해서 홍장원의 입도 틀어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혹은 딴 얘기 나오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찰 자체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경찰 국수본 뭐 사실 공수처도 이것 때문에 최혜병 수사 미룬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수처도 당연히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여태까지 국민들의 쌓아온 그 불신이 또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제대로 사건을 처리를 못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자꾸 미루고 엉뚱한 사건 막 해집고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이제 특검에 대한 얘기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구나. 근데 그런 경쟁적으로 해서 뭐 경찰이라고 우리가 또 전적으로 믿는 건 아니기 네. 때문에 지금 이런 경쟁적 수사하는 상황은 좋지만 일단 검찰은 빠져라. 요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봅니다. 검찰이 제대로 못 해왔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뭐 싫어서 좋아서 이런 부분도 아닌 제대로 것 못하는 걸 같아요. 넘어서 거의 동조 세력이잖아요. 그렇죠. 부역을 했죠. 네, 부역. 부역자들입니다. 부역 세력이라고 보는 다 게 싹 다 날아가야죠. 예. 그 앞으로도 다 확인이 좀 더 돼야 되지 않을까.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가 되니까 탄핵이 탄핵 올라갔죠. 아마 또 앞으로 지켜보기로 하고요. 대구시장 한동훈 시장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시장은 홍준표 시장. 죄송해요. 홍준표 네네. 시장이에요.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 대표한테 또 엄청 요구를 또 국정 운영 맡긴 적 없다. 너도 사퇴해라라고 하는데 홍준표 시장의 또 발언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습니까? 근데 저는 홍준표 시장은 뭐 이제 더 이상 자중하라는 말도 참 입이 아플 정도로 너무나도 그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국면마다 네. 모든 입장을 다 내기도 하고요. 또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이 전선을 흐트러 놓는 태도를 많이 보여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뭐 어렵게 말을 했지만 그냥 쉽게 말해서 박쥐 같은 태도를 늘 보여온 겁니다. 여기 네.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해온 건데 이제는 홍준표라는 정치인의 수명은 다 끝났어요. 그러면 본인은 윤석열한테 부역 안 했습니까? 그동안에 가장 당내에서 한동훈을 비판하면서 윤석열에게 부역했던 자가 이 홍준표 시장이거든요. 네. 지금도 한동훈을 때리는 것이 순수해 보이지 않는 것이 한동훈 네가 뭔데 그 남은 권력을 가져가려고 그러냐.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뭐 이런 그런 논리로 느낌이다.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이제부터 열심히 수사할게요 라는 말로 들려요. 아.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자꾸 떠들면 떠들수록 본인의 이미지만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안 속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대한민국 정치를 망칠 만큼 망쳤고 오염시킬 만큼 오염시켰기 때문에 전 홍 시장이 좀 자중하기를 바라는데 어차피 이 말도 안 듣죠. 그러니까 입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뭐 큰 의미는 없는 발언이다 이렇게 한결 봅니다. 같다 이렇게 댓글도 주셨는데 홍준표 시장은 사실 계속 똑같은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는 뭐 어떤 일이든 까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또 칭찬하고 아니 뭐 내란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보시죠. 홍준표 네. 시장 모래시계 검사를 하면서요. 네. 한번 좀 모래시계 3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죠. 3분 안에 발언을. 못합니다. 그걸. 네, 못하죠. 못해요. 특히 저 홍준표 시장도 저는 똑같은 그 부역자 물론 이제 책임 경중을 뭐 따진다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네. 부역자라 보는 게 초창기에 뭐라고 규정지었습니까? 해프닝 취급했어요. 맞아요. 저런 인간들이 무슨 정치를 한다는 겁니까? 이건 내란에 당연히 동조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실제로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도 6시간 만에 이게 그냥 후딱 끝났고 당연히 유혈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지만 그렇게 그냥 끝났다 보니까 되게 그냥 평화롭게 뭐 그냥 평소 거부권 그냥 남발했다 정치권이 또 싸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또 저쪽에서 지금 온라인 공작팀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전 보는데 네. 그런 사람들도 계속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냥 해프닝 정도였다. 홍준표 같은 사람들 말을 계속 확산시키고 있어요. 아. 저들이 집요하게 하는 얘기가 뭐냐? 예. 그냥 야당 경고용이었다. 윤석열도 실제로 그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야당 아니 북파 공작원까지 투입시키는 경고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총뿌리 같은 실탄. 공범이에요, 이것도. 네. 같은 공범이고 정치인이라면 책임을 가져야죠. 어떤 발언을 하든 간에 본인이 책임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해프닝이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그 발언에 대해서 나중에 법적이든 정치적이든 책임을 전 져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네. 홍준표나 한동훈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자들끼리 똑같이 해먹겠다라고 서로의 멱살을 잡고 있는 모습으로 보는 게 전 정확한 표현이라고 네. 보고요. 그냥 저는 이번에 이 대한민국의 아주 치열한 혼란을 제가 경험하면서 나름의 긍정적인 의미를 찾자면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잘된 면도 있다. 어. 결국 부역자들의 민낯, 아하. 부역자들의 마음속 깊숙이 숨겨놨던 그 본질이 전 다 들통났다라고 보거든요. 홍준표 시장 어디 지금 이미지 세탁하려고 또 한동훈 때리면서 기어 올라옵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동안에 아까 우리 황희도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란죄를 갖다가 해프닝이라고 표현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할 말 다 했고 전 이분도 한동훈의 정계 은퇴에 1+1 패키지로 저 붙여가지고 같이 퇴출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오세훈 시장이 내는 사람들 잘 안 보여요.
뭐 안 보이죠? 명태균 이슈가 네. 아직 살아있죠. 우리 뉴스토마토가 열심히 어쩌면 보도를 했는데 내란 이것 때문에 명태균 이슈가 싹 사라져가지고 그거 오세훈시장 그 예.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 안 되고요. 아하. 이제 요거 윤석열이 직무정지만 시키고 나면 저는 바로 다 그 해야 명태균 된다. 이슈가 다시 들어와서 뭐 범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내란이 100번 있어도 그 범죄 앞에 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다 정리해야 됩니다. 이번에 계엄을 하게 된 계기가 혹시나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관련된 뭔가 뭉텅이 증거라든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많거든요. 김건희 여사 부분 이것도 지금 가만 놔둬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만히 놔두지 않죠. 그 국민들이 지금 거리로 네. 나선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또 가장 큰 이유가 김건희 씨 아닙니까? 네.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과 정의를 외쳤던 윤석열이 물론 이제 민주진영을 찍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 네. 그 불공정성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거리로 나선 것이고요. 실제로 근데 제가 좀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이 찍었던 분들 순서대로 지금 거리로 나와서 이걸 지키고 있어요. 그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 중에 일부도 지금 뭐 비판은 한다고 하지만 네. 아직 거리로 나오는 정도는 아니라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속은 타 죽어가고 있는데 네. 주식 차트만 보고 있는다고 이게 살아나는 게 아니거든요. 윤석열 탄핵시키고 직무정지 시킨 다음에 책임을 물어야 네. 무너져가는 이 나라에 조금씩 재건이 가능하다. 실제로 노무라에서는 지금 내년 5월이면 환율 1,500원 된다는 것도 그거 큰일 경악했거든요. 났어요. 문재인 정부 때 환율 1,200원 가면 나라 망한다고 네. 난리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글만 그 칼럼 같은 것만 쓸 때가 아니라 본인들도 나와야죠. 기업들은요. 맞습니다. 어떡합니까? 입장 내야 됩니다. 어떡합니까? 정경련 뭐 이런 그 조직들. 예. 아니 제가 보수에서 정치를 시작했지만 네. 윤석열 사태에 대해서 물론 윤석열한테 가장 주된 책임이 있죠. 그렇지만 윤석열 시대를 바로잡을 책임은 보수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가장 무겁게 있다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대열에 제가 가장 전면에 서서 윤석열 끌어내리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보고 아직도 저 부역하겠다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기대가 없는 거고 네. 그 중간지대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 보수가 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이 사태를 만든 건 윤석열 혼자 만든 건 아니에요. 네. 결국에는 모든 저는 보수 진영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거 정상화하는 데에 조건 없이 전 다 나서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국회 역할, 표결 같은 게 중요한데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탄핵도 지금 올라가고요. 그럼 14일 날 토요일 날 또 아마 재표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특검법도 붙인다고 합니다. 자, 일단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특검법 등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그냥 가반이면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같이 똑같은 수순을 또 겪겠죠. 아무래도 네. 국회에서 통과는 뭐 당연한 건데 그동안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니까 자꾸 도돌이표처럼 돌아왔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윤석열이라는 내란 수괴가 단 1분 1초도 그 자리 대통령직에 유지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또 거부권을 쓰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걸 썼을 때는 저는 뭐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쓰나미 같은 저항에 직면할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지금 상황 이후로는 저는 뭐 수순대로 잘 해결되어 나아가지 않을까 싶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 특검법도 많은 것들 다 좋지만은 대통령 탄핵이고 직무정지입니다. 네. 그렇죠. 그게 되면 나머진 다 알아서 해결되는 겁니다. 탄핵 부분인데 탄핵이 지금 14일 날, 그러니까 12일 날 본회의 가고 14일 날 표결에 간다고 하는데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저와 우리 뭐 세 명의 마음 그리고 보시는 분들의 마음은 똑같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에라도 해야 지금도 사실 늦었다고 보지만 결국에는 이거에 대해서 특히 김재섭 의원 본인이 왜 비판을 받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전 뭐 의원자를 붙이는 게 맞나 싶을 정도인데 특히 유독 많은 비판을 받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본인은 제일 많이 억울하다 비판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글도 썼더라고요. 본인으로는. 예. 근데 본인이 여태까지 해왔던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금쯤이면 내가 옛날에 신인규 손을 잡고 나갔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수의 종말을 얘기했을 땐 비웃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부역해가지고 야 저게 되겠어 했을 수 있는데 지금 보수 싹 다 종말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판단 그 한 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걸 지금 뉘우쳐봤자 전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이 와중에도 제가 화가 났던 건 뭐냐면 본인 나는 욕먹어도 괜찮은데 내 가족들 악플 달리고 있더라. 이 와중에도 국회 가가지고 밤새서 막 교대로 그 국회 앞을 지키는 시민들은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면서 거기로 가 있는 건데 네. 이 와중에도 자기 가족들 욕먹는 것 때문에 내가 인스타 닫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정치를 왜 하는 겁니까? 누구를 네.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의 뭐 악플 받는 게 심각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들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다른 당도 아니고 보수 정당이란 데서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부추김한 모습을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본인들이 무슨 소장판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보수라는 말을 어떻게 쓰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신인규 변호사님이 그 예견했듯이 보수의 종말이라는 겁니다. 그나마 뭐 김예지 의원이나 뭐 김상우 의원은 반대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안철수 의원 끝까지 앉아 있었어요. 조금 달리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 이번에 만약 토요일 날 하게 된다면 뭔가 더 많은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의 표결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제가 미리 예단하는 게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낙관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저항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겨낼 정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재섭 의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이분이 김종인 키즈거든요. 맞습니다. 김종인한테 어떻게 정치를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김재섭 의원이 걸어가는 이 정치는 이건 정치가 아닌 겁니다. 제가 단적인 예로 네. 도봉구민들이 김재섭이라는 정치인을 보수해서 발굴해서 의원을 만들어줬는데 지금 본인처럼 행동하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주권자가 의사를 맡긴 국민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완전히 지금 오해를 했든 아니면 의도적이든 어쨌든 국민들의 뜻과 완전히 담쌓고 다른 길을 가고 있거든요. 저는 길을 완전히 잘못 들어섰고 네. 김재섭 의원과 이번에 안기령 대변인의 모습이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김재섭이라는 정치인이 아무리 정치를 더 이어가겠다고 해도 아무리 윤상현 수법을 써도 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윤상현처럼 정치를 하면 그게 바람직합니까? 그래서 나라가 좋아졌습니까? 윤상현 의원이 방송 나와가지고 막 자기가 무슨 정치 멘토인 것처럼 네. 통달한 사람인 것처럼 국민을 개돼지 취급을 하던데 그런 식의 정치적인 조언을 받고 그 안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을 못 해냈기 때문에 못 해냈을 뿐만 아니라 내란에 저는 동조했다고 봅니다. 내란 동조 세력이 돼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김재섭의 정치는 이제 김종인의 정치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마무리가 저는 된 거 아닌가. 근데 좀 그런 것 섭섭하지만 그런 진단을 때문에 내려봅니다. 이번에 만약 뭐 특검법도 있고 탄핵같이 이렇게 발의가 된다면 뭔가 바뀔 가능성도 김재섭 의원이나 또 김상우 의원도 바꿀 수도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런 의원들이 뭐 최소 8명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어떤 식으로 나올까에 대해서는 네. 지금 뭐 사무실 앞에서 지금 또 난리가 났거든요. 막 근조화환 가고 막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는 당연히 예측이 불가능합니다만 김상우 의원과 또 김재섭 의원 또 다르다 봅니다. 그러니까 아. 김재섭 의원이 여태까지 갖고 있던 어떤 상징 자본 중에 하나가 소장파라는 명분으로 그래도 좀 대화가 되는 쓴소리 같은 거. 예, 쓴소리 한다. 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얘기한다로 이제 커왔는데 반면 이제 김상우 의원은 그런 걸로 전혀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울산 쪽이잖아요. 네, 울산 쪽에서 어때요, 이제 그냥? 입원에 안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인지도가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오지도 않았고 뭐 하나 좀 다른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이랑 일관된 모습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 이 와중에도 그 윤상현의 일방적인 말을 기사화하지 말라고 경고성 페이북을 남기고 있어요. 네. 이게 어떻게 여태까지 본인이 보여준 모습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심폐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나마라도 본인이 마지막 그 책임감을 다하고 싶다면 당연히 이번 주 토요일에 본인이 나오는 건 물론이고요. 네. 주변에 사람들 끌고 와야죠. 뭐 김용태 씨라든지 같이 뭐 소장파 한다는 사람들, 뭐 이번에 5명 뭐 얘기했던 사람들, 네. 그 사람들 멱살 잡고라도 오든가요. 최소한 5명 그 의원들은 그렇게 이게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해놓고 당론 따라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거 누가 납득을 할까요? 아니 근데 지금 사실? 김예지 의원 같은 경우는 네. 당내에서 엄청난 공격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전 이번에 안철수, 김예지 이 두 분의 헌신과 그 두 분의 용기는 제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저도 그 안에 있었지만은 네. 안에서 그렇게 쓴소리하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용기를 높게 평가하고 지금까지 그 105명의 부역자들은 저는 더 이상 정치를 못 한다고 봅니다. 근데 네. 이들이 마지막 죄를 그러니까 씻는다고 정치를 더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들 앞에 죄를 씻는 마음으로는 전 이번에 다 나와서 전 탄핵 찬성 던져야 된다. 안 그러면 그들은 정말 내란죄의 동조 세력으로 이제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아마 발붙이고 살기가 좀 매우 어려워지지 않을까. 국민을 반역하고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정치인들이 무슨 정치인입니까? 이런 자들은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전 넘어선 것이다. 민주주의의 적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간주합니다. 두 분 보시기에는 윤석열도 문제지만 동조한 이 국민의힘 의원이 더 문제라. 저는 이렇게. 동조자가 훨씬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조자는 바로잡을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라고 월급 주는데 검찰도 범죄를 바로잡지 않고 국회의원들 105명의 역적들도 이 상황을 바로잡지 않거든요.
근데 무슨 면피를 합니까? 네. 동조한 거 훨씬 더 비난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정치로 이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는데 네. 초창기에라도 정신머리 똑바로 잡고 있었다면 비상계엄이란 충격적인 상황을 우리가 안 볼 수 있었는데 네. 지금 나라가 모든 면에서 무너져가고 있어요. 외신에서도 뭐 K-팝, BTS 오징어 게임의 나라가 계엄령 때문에 완전 디스토피아라는 기사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충격적인 사태를 애초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기 떡꿈을 얻으려고. 그래서 유시민 작가님이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도로 민정당. 네. 그러니까 민정당. 그때 시대랑 지금 시대가 달라졌다, 뭐 성숙해졌다라고 겉으로 보이면 눈앞에 뭐 총칼, 뭐 탱크가 안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속내는 똑같았다는 겁니다. 네. 겉으로 그냥 사람들을 속이면서 어떻게든 자기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왔던 사람들의 종말이라 보는 거고요. 네. 결국에는 이번 이 14일 이번에 우리가 거리로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의사당 1번 출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치 상황, 민주당의 박수현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네, 자 의원님 지금 아마 국회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그렇습니다. 7일이죠. 탄핵 소추안 표결 앞두고 본회의장에 의원님 모습이 좀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특히 아, 눈물 흘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제가요? 예, 아이고, 그랬군요. 봤습니다. 저도 봤는데 그 눈물의 의미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국민들이. 글쎄 모르겠어요. 저만이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울으셨는데요. 네, 그때 그 밖에 퇴장해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박찬대 원내대표의 그렇죠. 호명에 따라서 하나하나 저희가 다 일어나서 단체로 불렀지 않습니까? 예, 그때 많은 의원님들이 울었어요. 저만 울은 게 아니고 저 옆에도 다 보이던데 네, 아마 막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그다음에 간절하고 네, 그런 어떤 마음들이었고 그런 저희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저렇게 밖에서 엄동설 안에 저렇게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막 이렇게 합쳐져서 눈물이 저절로 막 흐르더라고요. 예. 아마 근데 그게 그걸 또 보셨는지 몰랐어요. 다 봤습니다, 국민들이. 예. 그 모습 때문에 좀 화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보면서 그때 아주 이게 화도 있고 국민들에 대한 미안함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들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겁니다. 예. 국민께 대한 죄송함 그리고 막 분노, 네, 억울함, 어쩔 수 없는 막 이 무력감 이런 네.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복받쳐서 이제 다들 뭐 그런 감정이었고요. 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국회에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탄핵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역풍이 불까봐 탄핵의 티읕자도 이야기를 못하고 있던 시절에 예, 저희들이 탄핵 연대를 출발을 해서 음흠. 처음에는 뭐 눈총도 받기도 한 것도 같은데 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보면 더 책임감도 더 느껴졌고요. 음흠. 그래서 그런 것이었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더 힘을 내야 되는 게 이 문제는 네, 대통령에게 국민께서 권한을 위임해 주신 거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국민께서 주인이시잖아요. 이 주인이 지금 광장에 나오셔서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려오라고. 예.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국민께서 주권자로서 결정해 주셔야 될 문제이고 음흠. 지금 결정하셨기 때문에 광장에 쏟아져 나와 계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탄핵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절차만 남았지 네. 이제 국민의 결정은 끝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토요일 날 탄핵안 표결이 됩니다. 네. 자, 어떻게 좀 지난번하고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이재명 대표도 이야기했듯이 결과적으로 연말 크리스마스 때까지 국민께 최선을 다해서 길을 열어보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뭐 근거가 있는 약속이라기보다 이렇게 광장에 나오신 주권자의 명령을 아무리 당리 당략이 앞선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에도 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양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이 국민의 함성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자기들끼리 단속을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그게 세상 이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네, 그래서 이번 14일은 탄핵안이 반드시 가결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네. 계속해서 지금 매주 탄핵안 올리는 겁니까? 발의합니까? 그렇습니다. 일주일 아. 단위로 끊어서 올리는데요. 목토 이렇게? 목요일 날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고 예. 일단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가결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가결하게 되고 그래서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이 탄핵안 보고와 가결이 이루어지는 본회의가 열리가 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게 지금 경제도 지금 큰일 났고요. 환율이나 주가 뭐 등등 지금 최악인데 계속 이렇게 되면 국정이 지금 계속 마비될 건데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에서 네. 이야기하는 궤변이 뭐냐면 예. 헌정 중단만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 그 말이 맞습니까?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예. 것 같아요. 예. 그냥 생각 없이 들으면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이 어쨌든 거리가 되면 뭐 나라가 흔들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야말로 궤변입니다. 이 정말 대통령이라는 자가 총뿌리를 국민에게 겨눈 것 그리고 국회의 권능을 짓밟으려 하는 것 이 네.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중단시킨 겁니다. 그것이 헌정 중단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중단시키려 한 헌정을 이 헌법이 보장한 유일한 도구인 수단인 탄핵에 의해서 이 쓰러진 헌정을 되살려 일으키려고 하는 이것이 왜 헌정 중단입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지금 우리의 노력은 국민의 함성은 헌정을 지속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지 이것을 헌정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궤변이고 새빨간 거짓말이고 국민 협박이다. 그리고 아하. 스스로 헌법기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무식한 소리다. 그러니까 그런 말로 국민 협박하지 마라. 협박하지 마라. 당신들이 예. 중단시키려고 한 이 헌법 질서를 빨리 함께 손잡고 일으켜야 된다. 그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또 지식을 가진 자라면 적어도 양심상 네. 이 탄핵에 반드시 이 가결표를 던져서 이번 주 내에 더 이상 국민 고생시키지 말고 빨리 끝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는 또 궤변을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아니 또 이렇게 한국수. 무질서를 만들어 놓은 자들이 무슨 질서를 얘기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 경제 무슨 이런 걱정을 하던데 예. 아니 그래서 빨리 탄핵을 가결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는 지금, 네. 그 불확실성이 가장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벌써 불확실성도 불확실성이지만 네. 지금 벌써 비상계엄을 선포한 부터 지금 일주일인데 일주일 지금 지났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날아간 그 시가총액이 벌써 144조 1000억 달러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 정말 아유. 이 국민들이 소위 개미 투자자라고 하는 이런 국민들의 피와 땀이 담겨져 있는 이렇게 주식시장을 망가뜨려 놓고 경제를 걱정합니까? 네. 그리고 외교 어떻습니까? 엉망입니다. 그렇게 예. 찬란하게 국민 세계 속에 대한민국 그렇게 칭송을 받던 민주주의 국가가 지금은 미국 국방장관이 어제 일본까지 왔다가 한국은 패싱하고 그냥 예, 돌아갔잖아요. 가버렸어요. 예. 예, 그리고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인가요? 네. 우리 저 방한했죠. 예. 카이에 와서 방산 무슨 구입 구매 이런 거 협상을 하려고 오게 돼 있었는데 그것도 안 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미국의 포브스지라고 하는 경제지가 있죠. 네.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계엄 선포와 탄핵 부결의 이 값을 5,100만 국민이 나누어 갚아야 할 것이라고 미국 경제지도 그렇게 혹평을 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므로 헌정 중단, 무슨 경제 외교의 혼란 이런 궤변으로 국민 협박하지 말고 네. 지금 그렇게 헌정이 중단되고 경제 외교가 망가지고 있는 이것을 일으키려면 빨리 이번 주 토요일 날 국회에 들어와서 탄핵 가결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 그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님들에게 네. 호소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대통령 출국 금지 시켰고요. 네. 검경, 공수처까지 수사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예.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왜 검찰과 그러니까요. 새벽 1시 반에 일정을 조율해서 가서 아, 조사를 받았을까? 예. 예, 이것은 검찰밖에 믿을 곳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네. 자, 그러면 검찰은 김건희에 대한 명품백 수수도 무혐의 처리를 했고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불기소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검찰의 태도를 국민이 다 기억합니다. 네. 김건희가 정한 보안시설에 가서 핸드폰을 빼앗기고 출장조사, 황제조사를 하고 불기소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검찰이 과연 이 문제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국민의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네. 우리나라 검찰의 역사를 보면 그런 굴욕의 역사 속에서도 때만 되면 딱 포착해서 그 일이 승냥이 때처럼 딱 그 충성하던 주인을 물어뜯고 네. 결과적으로는 기사회생하는 그 기적의 환생수를 여러 차례 보여줬잖아요. 아, 오히려 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어뜯어가지고. 이번에도 오히려 예. 자기들이 그렇게 김건희 주가 조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망가진 이 검찰 조직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이 마지막 기회로 보고 네. 더 잘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하.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이 네. 중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검찰은 이 윤석열을 직권남용으로 할 수 있는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다가 이 중요한 내란죄를 별건으로 수사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경찰은 사실 수사 인력이 막대하고 수사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국가수사본부에 이 일을 맡게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과 딜을 해가지고 신병을 확보한 것에 불구하지만 경찰은 이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압수수색했습니다. 자택 예. 등 공간을 다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확보한 상태 아닙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경찰에게 수사를 맡게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게 제 개인적 판단이지만 네. 그러나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어서 다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 서로 공다툼을 해서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 분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애타게 광장에서 이 추위에 부르짖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해서 자기 자신들이 조직 보호나 뭐 그다음에 어떤 공을 서로 세우려고 하는 공다툼이나 네. 이런 거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대통령 구속, 윤석열 구속 이 부분 가능할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언제쯤이 될지 이 부분도 의원님이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제 바람 겸 네. 그냥 제 개인적인 뇌피셜로의 어떤 예상을 해보면 예. 저는 이번 주에 구속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이번 주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예. 보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있잖아요. 구속은 대통령이 완전히 고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것은 대선을 바로 치를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검찰의 품에 안겨서 네. 구속이라는 형태로 보호를 받으면서 정말 배후 조정으로 질질 옥중결자하면서 한동훈과 한덕수 체제를 통해서 아, 그럴 가능성도 있네요. 이렇게 군 통수권을 행사하고 예. 지금도 인사권 행사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구속이라는 것에는 그런 함정이 이제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이런 믿음을 갖고자 해요. 이미 광장에 쏟아져 나오신 주권자이신 국민의 분노와 결정을 검찰도 모두 다 알 것이다. 알고 있다. 예. 예. 그러므로 여기서
그렇게 어떤 그 권력을 더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꼼수를 부리다가는 완전히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다 검찰이 예. 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하. 지금 이 수사하는 속도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구속했고 그다음에 그 오늘 이제 영장심사가 열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그렇습니다. 영장에 보면 예. 김용현과 윤석열이 내란 공범으로 적시가 좀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아침에 단독으로 흘러나온 기사를 보면 김용현의 영장에 그 계엄 포고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포고문을 그동안 둘이- 궁금했어. 누가 작성해서 궁금했는데 예. 김용현이 작성을 하고 대통령 윤석열하고 그걸 상의했다는 기사가 오늘 나와 있더라고요. 네. 어쩐지 그게 아마 그 어설프더라고요. 영장에 예.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바로 그 뒤에 이제 뭐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등등 조사할 대상은 많지만 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속도가 문제이기 때문에 음흠. 최고 내란 수괴인 윤석열과 그 바로 밑에 부수괴 정도 되는 김용현을 재빠르게 빨리 구속하는 것이 이 관건이다. 네. 그리고 그 뒤에 나머지 관련자들을 수사해야 된다. 그런 측면을 보면 저는 14일 탄핵안 가결 투표가 국회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네. 이번 주에 구속돼야 윤석열이 된다. 구속이 되면 예. 다른 걱정에도 불구하고 음흠. 이 탄핵 가결에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아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어제 내란행위 상설특검 의결했는데 지금 그 수계 부수계 지금 윤석열 김용현 말고도 한덕수 총리나 추경호 원내대표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한덕수 총리 등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을 했죠. 예. 한덕수 총리는 아시다시피 비상계엄 사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걸로 알려져 있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걸 목숨을 걸고 윤석열을 막았어야죠. 말렸어야 되죠. 예. 그것이 뭐 국무회의가 의결이 아니라 심의라고 하더라도 예. 그 심의를 해야 한다는 취지는 거기에 참석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국무위원들이 동의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네. 그런데 심의라고 해서 그냥 저는 아무 의견도 안 하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뭐 내진 이건 동조거든. 내란 동조, 방조, 네. 방조. 예. 공범입니다. 공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이 한덕수 총리도 그런 내란 공범 혐의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장을 이미 제출을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 추경호는 그날 계엄령을 해제하는 그 해제 네. 요구안 가결을 할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하도록 당사로 모여라. 또 국회로 모여라. 다시 당사로 모여라. 또 국회로 모여라. 이렇게 혼선을 주면서 그걸 방해한 혐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과 통화를 했다는 또 증언도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역시 내란 공범일 가능성이 매우 많다. 뭐 이런 상황이어서 거기도 저희가 고발을 하고 의원직 제명 뭐 이런 조치들을 해 나가겠죠. 예. 자, 뭐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윤석열한테 하고 싶은 말씀 한번 좀 의원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미 대통령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귀하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국민 고생시키지 말고 네. 본인의 거취를 빨리 결정을 해라. 가장 빠른 것은 오늘이라도 하야 발표로 하는 것이 가장 맞다. 하야.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니 평소의 스타일대로 그렇게 어퍼컷을 날리고 호연지기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왜 그렇게 쫄아가지고 어디 숨어 있습니까? 김건희 치마폭에 숨어 있습니까? 네. 그러지 말고 나와서 당당하게 하야 성명 발표하고 예.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예. 그다음에 처벌 받겠다 하고 감옥하고 그것이 적어도 대한민국에 잠시나마 대통령으로 있었던 자의 도리이고 정말 대한민국 국민께 사죄하는 길이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자존심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유일한 길이 그거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자, 계속 국회에 계시겠네요. 앞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지금 다 여기 비상 대기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인터뷰도 저희 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야오당 지금 대표들하고 지금 회의 중에 잠깐 나와서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뉴스토마토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2,000 통통코인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 지급해드리는데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모랩에 가입하신 뒤에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실시간 채팅창에 한 번만 붙여넣기 하면 이벤트에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실시간 채팅창 고정 링크 아래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내일 방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교수의 수 잃는 남자, 또 이슈합 김철근 장윤미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뉴스인사 프라임 진행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